대비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원 위에 그 원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 원이 이걸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일단 평행 이동 먼저 하면은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 플러스 11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살짝 바꿔서 표현하면 y 플러스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뭐 하면 돼요? y에다가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y의 부호를 바꿔준 식이 0,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25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의 제곱은 25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의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a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우리가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3, 5,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고 작거나 같기 때문에 사이 범위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대로 수직선 그려서 마이너스 3, 1, 5 표현하고요. 1보다 작다니까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가 정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개가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2,4를 지나고 점근선을 알려준 문제입니다. 네, 간단하죠? 왜냐면 점근선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y는 x-4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a가 4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4를 지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2분의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 결과값은 a-b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정답이겠네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a 플러스 bi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허근을 찾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 인수분해, 즉 조립제법부터 해야겠죠. 그대로 조립제법을 써주면요. 1로 조립제법이 되네요. 그러면 x-1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허근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x를 찾아주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즉 요거를 i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a는 절대값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절대값 b 또한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가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표현하면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안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근데 교집합에 2와 8이 들어있고 A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B가 표현하는 부분이 어디냐? A 여집합은 여기와 여기 바깥 부분을 표현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우리 2랑 8은 이미 교집합에 들어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1과 16이 여기 B의 위치나 여기 위치에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과 16이.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16, 1, 2, 8을 제외한 40, 32는 A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32, 즉 46이 정답이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조건이 뭐죠? 바로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직선에서 1대1 대응은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래프가 쭉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기가 바뀌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를 곱하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0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주면 a 플러스 7에 a 마이너스 5,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5까지. 그럼 개수는 몇 개? 11개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평행한 직선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경우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게 제일 편안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서 그대로 연립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값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빼는 거죠. 빼게 되면 9y가 되고요. 이쪽은 플러스 18이 되겠네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대로 대입하면 x는 4가 나오겠네요. 즉 4,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지금 여기 기울기가 얼마죠? 이쪽으로 부 바꿔서 읽으면 되니까 혹은 y는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y는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다. 즉 y절편은 x절편은 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봐보면 삼각형의 넓이의 2배다 라고 표현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삼각형만 잘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삼각형은 OBC니까 여기 OBC 삼각형과 또 다른 삼각형은 OAB죠. OAB. 바닥에 있는 이 OAB. 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2배 차이가 난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넓이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A가 K,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지금 밑변 같은 경우에는 K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간 삼각형 OAB 먼저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우리 Y좌표는 높이니까
여기 좌표는 k, 루트 k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 OAB는 2분의 1 k 곱하기 루트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파란색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표 C좌표를 찾으면 k, 루트 k제곱이니까 k, k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밑변으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 밑변으로 보면 되니까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그 길이는 k 루트 k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OBC는 2분의 1에 k 루트 k 곱하기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2배 차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빨간색 삼각형의 2배를 내서 같아야겠죠. 2배를 하면 k 루트 k는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루트 k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양변에 2를 곱할 거고요.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 3k 루트 k가 0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k로 묶어주면 k로 묶어준다고 하기보다는 k로 묶읍시다. k로 묶겠습니다. k 루트 k로 묶겠습니다. k 루트 k로 묶어주면요. k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k 값이 우리가 정해질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우리 계산이 지금 양변에 k 2제곱 마이너스 k 2배 했고 k가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요게 0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계산만 조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k가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 루트 k는 k제곱 마이너스 k 루트 k. 그러면 k는 다 k 루트 k로 다 날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2는 루트 k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루트 k는 3. k는 9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k가 9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에 9-3 곱하기 9 6이니까 3, 9, 27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복소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의 곱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복소수가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문제에서 표현된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 z는 우리 a 플러스 bi다 라는 형태로 쓰는데 가조건에서 켤레 복수수와 마이너스를 곱한 복수수가 동일하다 라는 얘기는 이건 뭐다? z는 순허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z를 표현할 때 z는 bi라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식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의 bi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그러면 넣어서 우리 끼리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 이 실수 부분이고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의 b까지가 허수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음 조건 이제 복소수가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식도 0이 되고 뒤에 있는 이 식도 0이 돼야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b가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인 경우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식까지 0을 만들 수 있는 x값을 k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b가 만약에 0이라면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 마이너스 8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값까지 우리가 0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k는 2 또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4,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k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1은 0이다. k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k 값의 곱인데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b제곱에서 얘가 0이 돼야 하는데 이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b제곱이 마이너스 9라는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일단은 마이너스 1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k가 4인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b제곱은 0이고요. b제곱이 16이니까 b값이 만족할 수 있죠. b값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긴 성립한다. 따라서 k값은 2 마이너스 4 4기 때문에 곱은 마이너스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원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먼저 그려보고요. 2,3이 중심이고요. x-5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x 플러스 5라는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5를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만나는 점이 a 그리고 여기 점이 b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다 라는 얘기니까 우리 현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쭉 이었을 때 얘는 반지름이니까 r이 될 거고요. 여기 수직으로 딱 내린 부분, 이 수직으로 내린 부분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썼던 방식처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r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요 길이만 딱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뭘로 구하냐?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2,3이라는 점과 x-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리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2-3 플러스 5가 되고요. 그대로 계산하면 루트 2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2루트입니다.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 그대로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r제곱은 8 플러스 2, 10이네요. 따라서 r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삼각형 안에 사각형이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특징을 생각하고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x랑 y라는 길이를 알고 있고요. x랑 y라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BC의 길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동일하구나.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거의 루트를 씌운 것과 동일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BC가 루트 1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 ABC 삼각형과 APS 삼각형, 지금 여기에서 살짝 표현을 해보면 가장 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닮은 비를 한번 이용을 할 겁니다. 문제에서 PQ의 길이가 7분의 2 루트 10이라는 얘기는 PS도 7분의 2 루트 1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닮은 비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썸분 BS 대 썸분 BC 대 썸분 PS가 BC 대 PS가 뭐랑 똑같다? 루트 10 대 7분의 2 루트 10과 동일하다 라는 이야기죠. 이걸 비율을 살짝 정리해주면 루트 10 지워주고 7 곱해주면 7대 2라는 비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7대 2라는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AP를 7분의 2x, AS를 7분의 2 y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CS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그래프, 우리 그림에다가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는요, 여기는 7분의 2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AS 같은 경우에는 7분의 2y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BP, 이 BP가 이제 7분의 5x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7분의 5x인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또 7분의 5y인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삼각형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만 닮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어떤 삼각형? RCS 삼각형도 닮음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도 지금 닮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닮은 비를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7분의 2루트 10대 7분의 2x는 7분의 5y 대 7분의 2루트 1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계산부터 좀 깔끔하게 할게요. 7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xy는 40, xy는 4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알았고요. 아까 xy를 구했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죠. x 플러스 y 혹은 x 마이너스 y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0 마이너스 8이니까 2네요. 즉 x 마이너스 y는 루트 2고요. x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계산해주면 2루트 2 플러스 12루트 2, 즉 14루트 2다. 3번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문제 형태 자체가 어려워는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많이 풀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 위에 두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PQ에 대한 기울기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S,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한테 알려준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우리 P의 좌표를 먼저 이제 각각 써주게 되면 A, FA라고 되어 있지만 A분의 K죠. Q의 좌표는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2분의 K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2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계산해주면 분모가 2입니다. 분모가 2이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A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K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대로 통분까지 하겠습니다. A 플러스 2분의 KA 마이너스 K의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주게 되면요. 여기가 2K가 남고요. 마이너스 2A의 A 플러스 2가 남으니까 지워주게 되면 K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플러스 플러스 바뀌어주고요. K는 A의 A 플러스 2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즉 우리가 이렇게 구한 이유는 뭐냐? 요걸 다시 표현할 수 있죠.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A분의 K가 A의 A 플러스 2니까 넣으면 A 플러스 2죠. 여기는 A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P 좌표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A, A 플러스 2와 Q 좌표는 A 플러스 2, A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대칭이동을 해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을 해서 좌표까지 같이 한번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의 좌표는요. P를 원점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리고 S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당연히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문제니까 우리는 지금 PQ의 길이와 PR의 길이를 구해서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선분 PQ는 두 개를 빼면 되니까 루트 4 더하기 4니까 2루트 2네요. 그리고 PS 혹은 PR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P랑 QR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사각형이 지금 그려진 게 이렇게 그려졌을 때 PQRS이기 때문에 PR은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PS의 길이를 구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PS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PS를 구해보면요. 그대로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S는 빼주게 되면 2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2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아하, 그렇다면 2배의 2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2A 플러스 2는 나와도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2A 플러스 2의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Q랑 PS를 곱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2루트 2 곱하기 2배의 A 플러스 2의 루트 2를 하면 8루트 5가 나온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여기 2 이렇게 지워주고요. 루트 2, 루트 2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럼 A 플러스 2가 루트 5니까 A는 루트 5 마이너스 2다 라고 구해줄 수가 마이너스 1이죠.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K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K는 루트 5 마이너스 1에 루트 5 플러스 1 지금 여기다가 대입한 겁니다. 여기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 마이너스 1에서 4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많이들 접해봤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의자에 앉는데 조건에 따라서 앉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라는 의자가 있고요. 우리 2학년은 서로 사각의자에만 앉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2학년은 여기와 여기를 앉거나 혹은 첫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를 앉고 마지막 자리를 앉거나 혹은 네 번째 자리와 마지막 자리를 앉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이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의 공간이 생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여기는 세 개의 공간이 생기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공간이 연달아 생기고 중간에 한 개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지금 보면요. 1학년이랑 같은 학년은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 앉거나 1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앉고 혹은 3학년, 1학년, 1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요 네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각각의 한 가지 경우부터 먼저 좀 찾아보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2학년을 이미 2학년 같은 경우에 자리를 바꿀 수 있죠. 학생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2 곱하기 3학년도 마찬가지로 자리 바꿀 수 있고 1학년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8가지. 그 8가지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32가지의 경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다음 경우도 보면요. 이 경우는 밑에 있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동일합니다.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를 구해서 이제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혹은 1학년 안 되겠네요.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요거 말고는 또 없죠. 왜냐면 붙어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2학년 자리 배치 2명, 2개 1학년 자리 바꾸는 거 2개 3학년 2개 해서 8개 그게 2개씩 있구나 라고 해서 16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6이 나오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16, 32, 16을 더해주는 64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접요평면 위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P라는 점에서 점이 이제 직선과 P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이제 문제인데 일단 내분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점부터 구해야겠죠.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분점 P는요. 내분점이니까 더하고요. 2 더하기 1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2, 9, 18 플러스 0 콤마 3분의 0 플러스 6이니까 P의 좌표는 뭡니까? 6, 2가 되겠죠. P의 좌표가 6,2인데 이 6,2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36 플러스 4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b는 0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전부 다 4로 나눠주게 되면 넘긴 다음에 4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a 플러스 4b는 40이고요. 3a 플러스 b는 1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게 직선 AB가 P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원의 중심과 이제 어떻게 만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원의 중심과 P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 직선은 당연히 AB와 수직으로 만나야겠죠? 맞나요? 그쵸.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원을 그리고요. 접배평면을 그렸을 때 어떤 P라는 점이 위에 있는데 중심부터 P까지 P라는 점을 살짝 옮기겠습니다.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P라는 점까지 지나는 직선을 그리게 된다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직선 AB 선분 AB라고는 했지만 이제 그 AB라는 애가 이 점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접선이 되고요. 접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의 중심과 P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요. 수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인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식을 하나 더 얻어줄 건데요. 지금 0,6이랑 9,0 이 기울기를 먼저 찾을 겁니다.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먼저 찾아주면 0,6과 9,6은 6분의 아니지 죄송합니다. 9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기울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파란색의 기울기는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기울기 2분의 3이고요. P좌표 6,2니까 직선을 구해주면 y는 2분의 3의 x-6 플러스 2. 즉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7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이 직선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은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이 식에서 찾아주면 2분의 a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표현해주겠습니다. y-b의 제곱 그리고 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 b죠 중심이. 그래서 a, b를 그대로 넣게 되면 b는 2분의 3 a-7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식을 정리해서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a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는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4. 여기서 3a 플러스 b는 10인 식을 하나 얻었으니까 그대로 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주면요 3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a는 3a는 3분의 34니까 9분의 34가 되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계산을 하게 되면요 9분의 4죠. 10이니까 2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 대해서 함수의 개수를 표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집합 x가 1, 2, 3, 4를 가지고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x 플러스 f의 f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치역은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치역은 1, 2, 4만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은 f에서는 1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4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f의 4는 오니까 f의 4가 f 합성 f의 4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x가 지금 1부터
4까지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따라서 f 합성 f의 4는 당연히 1밖에 될 수가 없다. 기억은 맞게 표현이 됐네요. 니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우리 f 합성 f의 4가 1인 거를 확인을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 조건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표현이 되었을 때 1이 1로 가고 그럼 다시 1이 1로 가는 경우는 당연히 성립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4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4를 얘기를 해보면요. 4가 4로 가고요. 4가 4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값을 구해줄 수가 없겠죠. 4는 다시 4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4가 1로 가게 되면 그 다시 1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이 1로 가야겠죠. 왜냐면 f 합성 f의 4가 1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f의 4가 1이기 때문에 f의 1이 나오고요. 그게 다시 1이 되려면 1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 1대1 대응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우리가 조건을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의 4가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라면 f의 1 또한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f의 3이거든요. f의 3. 근데 f의 3이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하냐? 우리가 치역이 지금 1, 2, 4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치역이 1, 2, 4가 고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랑 3은 반드시 3이나 4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의 3이 만약에 2로 간다면 1로 간다면 조건 자체를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f의 3이 2로 간다면 f의 2는 당연히 4로 가야겠죠. 그쵸? 근데 요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한번 3을 집어넣어보면 식에다 집어넣어보면 3 플러스 f 합성 f의 3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f의 3이 2라고 했으니까 f의 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요 조건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1번, 2번.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면 f의 3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f의 2가 나와야 할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3 플러스 f의 3이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3이 아니라 4죠. 죄송합니다. 4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f의 4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4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을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f의 3은 4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제 조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f의 4가 2일 때입니다. f의 4가 2라면요. f2는 4가 2기 때문에 2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2도 당연히 1로 가야겠죠. 아까 옆에 있던 첫 번째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했을 때 4가 2로 갔고요. 2는 1로 갔기 때문에 지금 1, 2, 4 중에 4만 가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4만 가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f의 3이 1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f의 3이 2로 갈 수도 있고요. f의 3이 4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f의 3이 1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F3이 1로 가게 되면 F의 1은 4로 향해서 가야겠죠. 4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2를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 F 합성 F의 2는 5보다 작고 나갔다고요. F의 2가 1이었으니까 1이 3보다 작고 나갔다. 모순이죠. 그래서 안됩니다. 왜냐면 F1은 4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3이 2로 갔다고 하면 F1은 4로 나가야 되는데요. 이 경우도 사실 똑같습니다. 위의 과정이랑 2 플러스 F 합성 F의 2가 동일하게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조건을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되고요. F3이 4가 되게 되면 F의 1은 어떤 게 나와도 사실 상관이 없죠. 어떤 게 나와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F의 1 같은 경우에 1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뭐 2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1은 뭐가 나와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조건을 한번 보면요. F 합성 F의 F1은요. F1이 되고 1이 나올 겁니다. F 합성 F의 2 또한 마찬가지로 F의 1로 될 거고요. 1이 될 거고 그 또한 1이 되니까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F 합성 F의 3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보면요. F의 4가 될 거고요. F의 4도 1이죠. 2죠. 조건 자체를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니은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F4가 지금 F4가 1인 경우, 2인 경우로 봤으니까 4인 경우도 봐줘야겠죠. 세 번째 F의 4가 4가 되는 경우입니다. F의 4가 4가 되면요. 우리 되게 간단하게 F의 4가 4 플러스 F의 4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F의 4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모순이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F3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니은도 맞네요. 디귿은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4개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경우에서 우리가 이미 구했습니다. 니은에서 가능한 함수가 몇 개 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였습니까? 지금 첫 번째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요. 4가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4로 가고 F1이 1로 가는 이 함수 하나 있고요. 그리고 4가 1로 가고 1이 1로 가고 3이 4로 가고 2가 2로 가는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죠. 그리고 우리 함수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2가요. F1이 2라면 F의 1은요. F2가 되고 1이 나옵니다. 네, 조건 만족하죠? F의 2는요. 2가 1이니까 F1이 되고 그건 1이 나옵니다. 네, 1이니까 2죠. 2가 나옵니다. 얘도 조건을 만족하죠. F의 3 같은 경우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F의 4가 되고요. F4가 지금 2가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1, 2, 4라는 함수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 또한 조건을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조건을 만족해서 함수는 3개입니다. 만족한 함수가 3개이기 때문에 4개다 라는 표현이 틀려서 우리는 기억 니은만 정답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문제라서 조금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조건을 잘 이용을 해주면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배점이 이제 21번 문제라고 되어는 있지만 우리가 문제의 특징만 잘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PQ와 QR
R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길이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OPQ의 넓이는 OPQ의 넓이는 24다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해줬네요.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이 있는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뭔가 우리한테 알려준 게 없기 때문에 A가 지금 원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A라는 애의 좌표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A, B라고 잡아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A라는 점과 여기 L2랑 L1이 이렇게 있죠. 일단 L2와 L1이 있는데 L1과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럼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반지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공식을 조금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x-y는 0과 a, b 사이의 거리니까 거리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a-b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L1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D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D1. 그리고 우리 여기 L2도 접하기 때문에 L2까지도 당연히 수직이겠죠. 그래서 L2는 우리가 m을 곱하면 x-my는 0이랑 a, b 사이의 거리 D2를 표현하면요. 절대값 a-m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두 개는 당연히 둘 다 반지름이니까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모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ma-b는 절대값 a-mb와 동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ma-b는 a-mb와 같거나 또는 ma-b는 -a 플러스 mb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넘겨주면요. m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더하기 a 플러스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에 m 플러스 1은 0. a는 마이너스 b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넘어가게 되면 m의 a-b 더하기 a-b는 0이고요. a-b로 묶으면 m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b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m 플러스 1이 0이다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문제에서 봤을 때 m이 1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m 플러스 1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가지고 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요.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한테 알려줬었죠. 24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a는 마이너스 b 혹은 a는 b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a는 마이너스 b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1사분면에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는 b만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넘어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면 이 좌표가 a, a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넓이도 24라고 알려줬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일단은 a, a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직선을 딱 그리면 얘는 y는 x겠죠. y는 x가 이렇게 가로질러 지나갈 거고요.
당연히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서 나타내주면요.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에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만나겠죠, 당연히. 여기 수직으로 만날 거고요. 왜냐면 여기 얘가 y는 x고요. 그 다음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OR의 길이와 이 OR의 길이와 이제 기울기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R'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OP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당연히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럼 당연히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y는 x를 그었을 때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길이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여기가 R'과 동일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R의 좌표가 만약에 K라면 여기도 K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 좌표가, 여기의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45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같은 것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것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당연히 서로 합동이겠죠. 어떤 거? OQR 삼각형과 OPR'의 삼각형은 당연히 서로 합동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길이가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즉 R'의 P와 PQ와 QR이 서로 길이가 똑같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을 3등분 했으니까 여기 넓이가 24였으니까 여기도 24, 여기도 24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여기를 K라고 아까 뒀었으니까 2분의 1의 K제곱이 72구나. 즉 K제곱이 144구나. K는 12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지금 삼각형 BQ의 길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BQ. B좌표와 Q좌표를 잇는 이 길이를 찾는 문제인데 이 길이를 찾으려면 우리가 좌표를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생각할 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래. 3등분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찾고 그래서 직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교점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PQ 좌표를 먼저 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R의 좌표가요 12,0이고요 R'의 좌표가 0,10이니까 우리 요거에 대한 3등분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P의 좌표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P는 3분의 12, 3분의 24니까 4,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Q의 좌표는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이제 Q기 때문에 Q 좌표도 동일하게 한번 구해주면 3분의 24, 3분의 10이다. 즉 8,4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문제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하니까 살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P의 좌표가 4,8이었고요.
아니 4,8이었고요. 여기 Q의 좌표가 8,4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y는 mx라는 요 직선이 4,8을 지나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m은 2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m이 2인 거 찾았고요. m이 2인 거 찾았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여기는 그러면 y는 2분의 1 x가 되겠죠. 그리고 수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요 직선에 대해서 L1의 기울기를 찾고 L2의 기울기도 찾아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BQ라는 이 선분은요. BQ라는 이 선분은 L2랑 수직이죠. 왜냐면 중심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수직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하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합니까? 마이너스 2여야겠죠.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8,4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8,4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8 플러스 4. 즉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요 직선이 지금 y는 mx와 동일하게 이제 지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어차피 교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y는 mx와 그냥 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그대로 연립하게 되면요. 2y는 20이니까 y는 10, 그리고 x는 20이 나오겠네요. x는 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b좌표가 5,10이니까 그대로 거리 공식만 쓰게 되면 3분 BQ는 루트 X좌표끼리 빼면 9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36. 즉 루트 45니까 3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으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